네, 취업엔 2부는요, 뽑히는 자소서를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자소서 안에 우리 구직자의 모든 것들이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취업정보센터 2부에서는 그래서 뽑히는 자소서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뽑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소서. 그렇죠? 뽑혀야죠. 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커리어 개발 연구소의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제가 본 어떤 분 중에서도 이름이 가장 귀하게 느껴지는 분입니다. 그래요? 예. 네. 커리어 개발 연구소 고기한 대표님과 함께 고기한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실명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고귀한 대표님. 고귀한. 예, 대단합니다, 정말. 자,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어떤 자소서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각오한 말씀 고귀하게 좀. 예, 제 이름은 고귀한입니다. 네. 제 이름은 형용사고요. 형용사는 무언가를 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 고귀한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구직자들을 고귀하게 수식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네. 어떤 각오보다도 다부지게 네. 느껴져요. 집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이거보다 더한 각오가 어디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서 소재를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자소서의 비밀을 알려주실 계획이세요? 네, 일반 뉴스거리라든지 아니면 이슈를 통해서 자소서 네. 소재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기소개서 어려워하는, 막막해하는 구직자분들 상당히 많았는데 맞아요. 쉽게 일상생활 속의 이슈 중에서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네. 참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재에서 소재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내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신곡보다 코 수술이 부각되어 노래가 묻힐 지경, 라디오에 출연한 신봉선이라고 나왔어요. 제목이요, 코 성형을 숨기고 싶었다입니다. 네. 와, 역시 고귀한 대표님이 뽑아오신 자소서의 소재부터 지금 다른데 네. 자기소개서 얘기를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예, 갑자기 예. 이 개그우먼 신봉선 씨죠. 뉴스잖아요. 이 그렇죠. 뉴스가 왜 나온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코 수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뽑히는 자소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재가 많이 이상해서 놀라셨죠? 네. 예.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시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왜 말씀해 주시죠. 더 궁금해져요. 네, 그러게요. 그 이유는 바로 소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자소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재를 어떻게 발굴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소서 요즘 얘기할 때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스토리 얘기 저희가 너무 많이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막상 어떤 소재를 스토리로 풀어야 될지 너무 막막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스토리로 풀 수가 있을까요? 가령 요즘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한두 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는 누구나 경험한다라고 해서 자소서 소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예.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떤 똑같은 일이어도 누구하고 함께 그렇죠. 했는지, 거기서 자기가 뭘 느꼈는지, 네. 거기에 따라서 경험과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참여하는 취업엔에서는 네. 관점에 따라서 어떠한 경험도 자소서의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설마 이런 게 소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있습니다라는 느낌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업 정보센터로 확 바꿨죠. 네,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앞으로 자소서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실 건데, 네. 자, 앞서서 오늘 신봉선 씨 성형 공개 이야기가 분명히 자기소개서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자기소개서로 녹아들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연예면 혹은 사회면에 등장하는 뉴스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소서 소재를 개발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뭔데요? 예. 다만. 뉴스의 주인공이 구직자라는 가정하에 작성된 가상 시나리오고요. 네. 그리고 자소서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돼요라고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컨트롤 C, 컨트롤 V만 안 하시면 돼요. 네. 아, 재밌는 분이시네요. 네. 자,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신봉선 씨의 얘기를 자기소개서로 녹여낸 그 네. 자기소개서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보시죠.
네, 진실한 인생을 모토로 살아가는 지원자 신봉선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진실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진실함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치는 계기가 생겼는데요. 엉뚱하게도 그것은 바로 성형수술이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난 다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자연 미인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었던 저는 사람들에게 수술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언제나 그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늦은 밤까지 고민을 거듭하던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다짐이었는데요. 이후 저는 그동안 있었던 거짓말에 대한 사과와 성형수술의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겨났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제 실수에 공감과 격려를 해줬습니다. 저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비로소 진실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예. 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진실함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을 지켰을 때 가치 역시 가장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내용 보니까 좀 짠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요. 좀 긴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요. 네, 양이 좀 많다고 느껴지시죠? 네. 공백 포함해서 그런데 한 600자 정도 되고요. 이 정도 양은 스토리텔링이 추세인 요즘에는 아주 적당한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먼저 맥락을 짚어보시면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문에서 지원자는 성형수술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료를 보시죠.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자기소개서 맥락을 쭉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맥락을 보시면 네. 먼저 성형수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술을 숨기려는 마음이 생기죠. 네. 왜냐하면 자연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늦었지만 진실을 밝히게 되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그래서 진실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저는 이제 좀 자소서이 좀 길지 않나라고 느껴졌는데 네. 또 맥락을 들어보니까 또 짧다 그렇게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최근 소설형 자소서는 맥락 잡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소재를 찾고 소재에 따른 맥락만 잘 잡으시면 스토리텔링형 자소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뉴스거리도 분명히 자소서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예시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뉴스하고 자기소개서는 그래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떤 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네, 근데 차이점. 혹시 뉴스와 자소서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궁금해서 예, 제가 예, 질문을 맞죠. 드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건 말이죠. 감정의 흐름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팩트, 즉 사건을 겪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자소서의 핵심인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뉴스 기사는 하나부터 10까지 객관적인 팩트가 중요하고 거기가 끝이라면 자소서는 주관적인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설득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사건보다는 내 생각이나 경험, 그걸 통해서 느낀 점, 거기에 더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통 자소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건 중심의 작성이다 보니 다 작성해 놓고 보면 자소서인지 아니면 일대기인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경험에 대한 생각보다는 경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결국 자소서 소재 찾기도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뽑히는 어떤 자소서 시간에 소재 개발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이야기, 주변의 이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찾아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라는 소리를 오늘 굉장히 많이 달고 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구직자 여러분들도 너무 독특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고 대단히 대단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주시고요. 네네. 지금껏 살아온 경험들만 반추해 보시더라도 얼마든지 자소서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진정한 본인만의 자소서 작성이 되기도 하고요. 예. 네. 자기소개서 스토리의 소재 발굴하기 어려우셨던 구직자분들 앞으로는 저희 취업정보센터와 함께 해주시면서 소재 발굴 끊임없이 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소재 발굴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오늘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생각지도 다음 못했던 뉴스 때문에. 그렇죠. 예. 신봉선 씨 얘기가 자기소개서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예.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신봉선 씨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또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는지 더 한번 깊은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고기한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